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급자는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지 말아라, 돈 받지 말아라 라는 주제로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가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정부는 수급자가 어느 개인에게 받은 돈이 기준치 이상이면 그것도 소득으로 본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수급자 가구원의 계좌를 보고 알거든요. 그래서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돈을 직접 주고받으면 괜찮은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들키지 않아야 해요. 아니, 내가 현금으로 받은 것을 CCTV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들킬 일이 뭐가 있냐?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수급자분이 쓰는 돈의 정도를 보고 알죠. 수급권자분들은 수급자를 신청할 때 지출 실태 조사표를 작성해요. 말이 좀 어려운데 한 달짜리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는 표가 지출 실태 조사표인데요. 이게 그냥 작성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지출 실태 조사표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지난달에 돈을 어디에 얼만큼 썼다는 것을 쭉 쓰는 표예요. 보시면 식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피복 신발비, 의료비, 이자비, 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로 얼마 쓰는지 적게끔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식품비이다 하면 그 중에 곡물 및 가공품으로 얼마를 쓰는지, 고기나 야채로는 얼마를 쓰는지, 과일로는 얼마 쓰는지 등등 아주 구체적으로 쓰게끔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28개나 되는 항목에 각각 얼마를 쓰는지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다 더하면 한 달간 사용하는 돈이 나오는데요. 이 돈의 액수가 비슷한 지역에 사는 비슷한 소득계층과 비슷해야 해요. 만약 이 금액보다 많이 적다 하면 지출 실태 조사표를 다시 작성해야 하죠.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사용한 지출 금액을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 금액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써요. 여기 보시면 소득 내역이 있는데요. 가구원별로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쓰게끔 되어 있죠. 여기에 추가로 더 지원받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써요. 그래서 부모나 자녀, 형제, 친지, 단체, 기관에서 얼마를 받는지, 혹은 대출이나 카드를 통해서 얼마를 빌리는지 쓰죠. 이걸 보고 정부는 수급자분의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보고 알지만 노점상에서 일하시거나 아주 작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이렇게 해서 알기 어렵거든요. 이런 분들 중 몇몇 분은 소득을 일부러 줄여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야 수급자가 되기 유리하니까요. 정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권자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의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보고 이걸 참고해서 해당 수급권자의 소득을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부는 수급자분의 소득과 지출이 얼마인지 알죠. 그런데 정부는 계좌로 오가는 돈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분에게 현금이 생기면 이걸 누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수급자의 수급비가 깎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현금이 생기면 아무래도 현금 위주로 돈을 쓰실 테니까 통장에서 줘야 되는 돈은 소비가 많이 줄 텐데요. 그러면 정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소비가 줄었지? 다른 사람들보다 지출 금액이 훨씬 적네? 이 정도 돈으로 한 달을 살 수 있나? 딴 데에서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돈을 안 쓰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아까처럼 또 지출 실태 조사를 해요. 이때 수급자가 현금 받은 것을 발견하면 수급 자격에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또 지출 실태 조사는 조건부 수급자에게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건을 본다고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근로능력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수급비가 나오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나오면 일을 해야 수급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급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조건부 수급자분들 중에는
아프거나 다른 개인 사정 때문이거나 해서 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조건 불이행자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에게는 생계비가 안 나가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정부는 생계비가 안 나갔으니까 생계비가 부족할 텐데 어떻게 생활을 할지? 다른 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수급자분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해요.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견됐을 경우 정부는 이분에게 소득이 있다고 봐요. 이게 바로 보장기간 확인소득, 즉 추정소득이죠. 오늘은 수급자분이 돈을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수급자분들은 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